비축했던 돈을 다 추징당할 수도 있어요. 현금 매출 누락이 언제 아시느냐? MSO 법인 관련돼서도 주요 네네. 이슈가 있다고. 이중으로 경비 처리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이번에 조금 이슈가 됐던 부분은 병의원에서 세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될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자주 하시는 뭔가 미스테이크, 실수 이런 거 네네. 어떤 게 있나요? 그 점만 좀 알고 있어도 실수가 맞아요. 줄어들 것 같은데. 네. 네. 제가 혜택을 못 받더라도 실수를 줄임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산세나 네. 과태료에서 이제 부담을 벗어날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해서 세무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아직까지도 이제 지역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직장인들이 많고 그런 지역은 카드 사용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긴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 매출을 통해서 이제 할인 제도를 좀 적용해 주거나 이런 현금을 내게끔 유인하는 지금도 그런 케이스도 많던데? 있죠. 네. 네. 피부과도 많고. 맞아요. 네. 그런 저도 레이저 맞으러 가니까 그 얘기 하시던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과들의 경우에는 이제 현금 매출 누락이 아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현금 매출을 누락을 했는데 네.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저희도 몰라야 돼요. 지도세도 모르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왜요? 세무사님들은 왜 몰라야 돼요? 제가 알면은 세무공무원이 당연히 아는 정도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현금 매출 누락은 저도 모르게 네. 지도세도 모르게 해주세요.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저는 모릅니다. 네. 네네. 그런데 언제 알 수 있느냐? 네. 너무 잘 누락을 하셔가지고 저는 네. 몰랐어요. 몰랐는데 어느 날 뭐 주택 구매하는데 자금이 들어가거나 많이 또 얘기하시는 거는 콘도 회원권, 골프 회원권, 그리고 고액의 차량 이런 것들을 취득하시면서 현금으로 구매해도 돼요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저는 모르는 현금인데 이게 뭘까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부세청도 궁금하죠. 내가 모르는 현금이 도 궁금해. 네. 그치, 궁금은 하죠. 네. 내가 알고 있는 소득으로는 이걸 취득할 수가 없는데요. 뭘지 이게 이렇게 흔히 말하는 하면서. 뭐 소득과 네. 취득의 계산 막 비교해서 괴리가. 뭐가 안 맞으면 괴리 그쵸. 있으면 이거 관련해서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실제로 금고 있으신 분들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기 막 지방 도시에 네네. 고철장 하시는 분들 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맞아요. 몇십억씩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되게 부러운데 또 한편으로는 안 부러운 게 맞아요. 그걸 뭘 하실 수가 없다는 쓰지를 거예요. 못해요. 그래서 그분께서도 그때 저랑 막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나 그냥 이거 얼마 세금 내더라도 나 뭐 하고 싶다. 투명하고 싶다. 나 언젠가는 이거 해서 우리 애들한테 물려주고 뭐 하고 싶다. 이거 인플레이션 대비도 안 되고 옛날에 못 모를 때야 캐던 게 습관돼서 여태까지 왔는데 나 이제 돌이키고 싶다. 맞아. 방법이 없냐? 네.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분들은? 방법이 없죠. 계속 소비성으로만 쓰셔야 돼요. 그래요? 네. 이제라도 뭔가 이실직고 뭔가 할 수 없는 방법은 없나요? 돌리기는 힘들죠. 아, 네. 왜냐면 이제 저희가 올바로 잡는 거는 네. 과거에 매출을 수정 신고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무신고 요거 이제 포탈하고 무신고하고 이런 것들은 네. 제척 기간이 부당은 10년이에요. 네. 그럼 10년치 세금을 부담하려고 보면은 사실 가지고 있던 돈, 모아뒀던 비축했던 돈을 다 추징당할 수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네. 어렵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커피 좀 사드시고 기프트 카드 3만 원짜리 사 쓰시고 그러니까 언제 다 써요? 또 그렇게 거의? 모았던 대표님들의 특징이 소비 씀씀이가 작아요. 맞아요. 써보지를 못하셔가지고. 네. 사실 저 얘기 들어보면 엄청 열심히 사셨어요. 네, 맞아요. 허튼데 안 쓰시고 진짜 알뜰하게 해서 딱 이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탈세였던 거. 맞아. 그 당시엔 그게 그냥 다 해서 뭐 너도 나도 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되겠어? 근데 이제 그 애들 집 살 때 엄마가 돈 있는 거 알아서 엄마가 지원해주겠죠. 지원해주고 싶은데 한 5억, 10억 딱 해주고 싶은데 그 다 맞아요. 네, 자금 출처 조사 자금 소명해라. 네 하는 요즘엔 순간 너무 여기저기에서 뭐 구청에 취등록세 네. 낼 때도 소명해야 돼. 그걸 넘기고 났더니 부동산원에서도 간혹 나와서 이거 소명해라 나오기도 하고 요즘에는 부동산원에서 취득자금 소명뿐만 아니라 양도한 케이스에 양도한 대금 받은 거 어디에 썼는지 소명해라도 나오더라고요. 그건 내 마음 아닌가요? 그런 데 나오더라고요. 네. 그것도 그 소명해야 하는 게 의무겠죠? 네, 맞아요. 그래도 이제 양도 대금은 보통은 이제 부동산에 껴있던 담보 대출을 상환하거나 네. 그래서 최근에 이루어졌던 행위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그걸 소명 못한다고 해서 이제 과세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데 네. 그게 이제 다른 쪽으로 증여 문제가 이슈가 되거나 이러면 부수적인 세금이 나올 수는 있죠. 진짜 점점 이 세상이 발전함에 따라서 맞아요.
공명정대하게 네. 깨끗하게 맞아요. 하는 게 가장 네. 최고이지 않나 싶긴 하네요. 또 병의원에서 주로 하시는 세무적인 실수 어떤 게 있나요?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원장님들의 경우 보통 또 이렇게 짬짬이 여행을 좀 많이 가세요. 그걸 통해서 힐링하기도 하고 재충전하고 오시기 때문에 네. 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해외로 나가다 보니까 그 마일리지 때문에 카드 결제를 원하시는 대표님 원장님들이 많으시거든요. 네네. 그럼 보통 의료 소모품을 월 주기적으로 받으면서 주기적으로 월 세금 계산서를 많이 받으세요. 네. 근데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그럼 나에겐 증빙이 하나 생겼는데 네. 카드 결제로 대금 결제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중으로 지금 경비 처리가 될 수가 있어요. 네네. 카드 매입으로 잡히면서 세금 계산서로도 매입이 잡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결제 수단으로 이용한 카드 매입은 네. 경비처리에서 제외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세무대리인들에게 언지를 좀 주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 그런 것들을 세무대리인분께 언지를 주지 않는다라면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네. 세금 계산서 들어왔고 네. 카드 매입 비용도 금액이 있고 네. 그럼 딱 봐도 뭔가 왜 갑자기 비용이 많아졌지? 그러실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러면 그런 이제 것들을 오히려 역으로 물어볼 맞아요. 수도 있는데 네. 어떤 경우에는 세무대리인분들 뭐 정신없고 바쁘다 보면 다 그냥 처리해버리는 경우가 그럴 생기다 수 보면 이중으로 또 의도치 그렇죠. 않게. 저희가 보통 이제 카드 명세서를 네. 금융권 카드사에서 받는 카드 명세서보다는 네. 보통은 이제 국세청에 네. 사업연계 카드로 등록된 데서 저희가 끌어다가 비용 네. 처리를 많이 하는데 네. 거기에는 이제 그 매입처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금액만 나오니까. 네, 그게 크로스 체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음. 또 간혹은 피지사 결제 대행사들을 통해서 이제 매입하는 경우에는 네. 그런 경우는 세금 계산서도 있고 카드 결제도 한 경우에는 전혀 또 알아볼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큰 금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많이 묻긴 하죠. 그래서 이중 처리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있어요. 것도 이중 처리되면 나중에 뭐 가산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겠죠. 네, 맞아. 이제 어쨌든 세무조사의 대상이 된다거나 네. 뭐. 근데 이제 요즘에는 너무나 전산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우리는 몰라도 세무서에서는 이게 이중 처리가 됐을 수 있다는 것들을 이제 많이 경험해봐서 알기 때문에 네. 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그 안내문이 주로 나오기도 해요. 특히 병의원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 금액과 세금 계산서 결제 수치한 것이 이중으로 경비 처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런 안내 문구도 많이 뜨더라고요. 가끔 국세청이 고마울 때가 있어요. 맞아요. 항상 무서운 형인데 네. 가끔 형다운 노릇을 할 네, 때가 맞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MSO 법인 관련돼서도 주요 네네. 이슈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네. 우리가 이제 항상 중요하게 늘 우리 발목을 잡는 게 실체가 있느냐입니다. MSO 네, 법인이. 그래서 대부분 처음 시작은 MSO 법인이 내가 병원에서 하던 업무들을 많이 위탁해서 네. 나는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많은 업무들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설립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원장님이 개인적으로 하던 일을 계속 하시고 그냥 MSO 법인은 형식적으로만 세워놓고 거기에 주주 구성을 내 가족들로 해서 가족 법인을 구성했더라. 네. 이랬는데 실체는 운영되지 않고 있더라. 이러면 진짜 문제가 좀 커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사실은 이제 다른 케이스로 세무조사를 나왔지만 요 MSO 법인까지 같이 물려서 네. 병의원뿐만 아니라 네. MSO 법인까지 같이 조사에 착수가 됐는데 다행히도 이제 원장님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막 운영을 하고 계셨고 직원도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광고 대행을 해주면서 하도급 주는 그런 단톡방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컨셉을 MSO 법인에서 실체가 있으면서 운영을 했던 케이스여서 네. 정말 깔끔하게 딱 나올 수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MSO 법인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경우에는 정말로 튼실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MSO를 그냥 형태만 갖춰서 네. 어떻게 한번 절세해볼까라는 식으로 접근하기엔 너무나 리스크가 있는 맞아요. 거라는 걸 우리 원장님들이 제대로 인지를 하고 있으면 네. 근데 그 반대로 또 MSO를 잘만 활용하면 정말 또 절세에 큰 그렇죠. 도움 되는 것도 맞으니까 네, 맞아요. 제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계획을 하고 네. 항상 이런 거 시작하기 전에 세무사님과 먼저 상담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어떤 실익이 있을 것인지 네. 충분히 논의를 하다 보면 또 그 또 관련 경험이 또 많은 또 맞아요. 서정화 세무사님이 네.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든든합니다. 네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7월달에 저희가 부가세 신고를 했는데 네. 분과별로는 부가세 신고를 하시는 업종이
일종의 분과도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조금 이슈가 됐던 부분은 네. 저희가 원장님들은 이제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카드를 딱 개설하는 순간 홈택스에 뭐 사업용 카드처럼 네. 홈택스에 카드가 자동 등록이 돼요. 네. 그래서 나는 법인 카드를 개설했습니다. 신고 절차가 없지만 홈택스의 자료가 다 취합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법인 사업자는 뭐 세무대리인이 수임 등록을 하는 순간 홈택스의 자료를 끌어다 볼 수 있는데 개인 사업자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는 내가 홈택스에 요 카드는 사업용 카드입니다라고 적극적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사업용 카드로 인지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비 처리를 할 때 가능하면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 등록을 좀 해주세요. 네. 네. 그거를 저희가 끌어다 경비 처리를 하게 되는데 과세 사업자인 원장님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과세 진로 용역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대 비용, 카드 매입부터 여러 가지 뭐 세금 계산서를 받았거나 네. 이런 여러 가지 경비들의 부가세 부분을 저희가 공제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겸용 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 비율만큼 매입세 공제를 하게 되는데 그동안은 홈택스에 전자신고를 하면서 홈택스에 딱 자료가 뜨거든요. 네. 여기에서 사용한 쭉 카드 사용 명세가 뜨면서 요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이건 불공제 금액이다라고 뜨는데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서 사실은 이제 사업주분들이 들어가서 요거는 내가 우리 복리후생 목적으로 썼으니까 공제받아야 되겠다. 네. 요거는 거래처 접대를 했으니까 불공제다. 이런 것들을 좀 선별을 하셔야 되는데 네. 그동안은 그 선별 없이 뭐 세무대리인들이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신고를 했을 때 네. 홈택스 자료하고 괴리가 좀 있다. 네. 홈택스 자료에서는 얼마밖에 공제 대상이 안 되는데 너희 과다하게 공제 신청을 했구나라고 오류 메시지가 항상 뜨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사업하시는 대표님들이나 원장님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모르실 그 수 세무사님들만 있는데 보는 그렇죠. 저희가 전자신고를 할 때 뜨는 네. 메시지이기 때문에 또 그동안은 그게 경고 메시지로만 떴었는데 네. 이번에 7월에 그 경고 메시지가 뜨는 건 이제 경고에서 그치지 않고 네. 신고를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7월 1일부터 사용하는 그리고 내년 1월에 부가세 신고할 때부터는 그 오류 메시지가 뜨면 전자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저희가 이제 대응 방안은 사업용 카드 아닌 네. 것들은 반드시 사업용 카드로 등록을 해주셔야 홈택스에서 줘야 되는 것과 우리가 신고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일치할 수 있고 네. 두 번째는 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도 공제 불공제를 좀 주의 깊게 판단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제 사업용 카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긴 해요. 근데 네. 사업용 카드로 잘 등록을 하시다가 이 카드가 유효 기간이 지나서 재발급 받았을 때에는 네. 다른 카드 번호가 부여가 되거든요. 네. 네. 그런데 난 똑같은 카드를 대체했기 때문에 이미 등록이 돼 있다라고 생각해서 놓치시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대체가 돼서 재발급 받는 경우 또는 네. 분실돼서 재발급 받는 경우 똑같은 카드사에서 발급받아서도 새롭게 등록을 해주셔야 된다. 그 부분 조금 더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실무네요. 네, 맞아요. 찐 실무네요. 찐 네, 실무. 어떤 최근- 뭐 세법상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실제로 우리가 보는 화면에서 계속 오류가 떠요. 원장님. 네, 맞아요. 이런 찐 실무네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의원에서 좀 절세할 수 있는 꿀팁 하나만 또 우리 이런 것도 놓칠 수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제 요즘 최근에는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어느 정도 이제 고용 증대를 더 이상 창출하지 못하고 인력 증대를 더 이상 하지 못하면서 고용 증대 세액공제를 더 이상 인건비를 늘려가면서 받기가 힘들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원장님들이 고용 증대에 따른 거 말고 나는 더 이상 증대하기 힘들어요. 네. 그런데 현상 유지하면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라고 이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 저희가 한 가지 더 검토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성과 공유 세액공제라고 해서 병의원의 성과를 이제 사전에 근로계약이나 아니면 사전에 내부 지침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성과는 서로 공유합시다. 해서 성과를 분배해주는 상여금 개념이긴 네. 하지만 그 기존에 우리가 근로 연봉에 포함된 상여가 아니라 우리가 별도의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를 두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요? 네. 네. 세액공제는 일단 저는 소득공제보다 기분이 좋기는 한데 맞아요. 세액공제가 뭔가 이렇게 통합투자세액공제 또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성과 공유 세액공제 이건 어떤 걸 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근로자의 그 근로소득 상한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썰을 풀자면 오랜 시간이 좀 소요되기 때문에 그럼 요거는 다음번 네. 촬영 때 네. 그때는 요거 성과 공유 세액 공제부터 네, 시작하는 걸로. 맞아요. 요건을 네. 갖추기 위한 것들도 네. 있어요. 미리 성과공유 기업으로 등록을 한다거나 네. 그럼 등록하지 않았으면 공제를 못 받나? 아니면 실질이 그에 준하는 궁금해. 사례는 궁금해. 받을 수 있나?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다음 촬영을 최대한 빨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또 촬영에 또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또 병영 원장님들께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숨가쁘게 상반기에 이제 병의원 원장님들 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하셨는데요. 내년 소득세 신고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차근차근 하반기에 열심히 준비해서 내년에 그럼 부당한 세금이 나가지 않도록 같이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멘트 너무 마음 확 와닿네요. 항상 우리 5월달 되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지 뭐 고민하는데 네. 그땐 이미 늦었다. 네, 맞아요. 냈으면은 지금부터 네. 준비해 내년에 준비된다는 그 말씀 너무나 네. 와닿았고요.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